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증권사가 기업 자금을 지급 결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돈이 들고 나는 통장은 증권사 계좌로는 안 되고 꼭 은행 계좌여야 된다는 규제가 있다는 건데요. 증권사들이 이런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정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규제는 왜 있었던 거고, 이 규제를 풀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길래 그러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전기차를 사면 이런저런 혜택을 주죠. 그런데 미국은 이런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반대로 유럽은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속사정들이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유류세를 깎을 수 있는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세금 세일 폭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간단히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8월 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복잡하고 어렵고 아주 난해한 경제 뉴스들을 알아서 딱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세훈 작가, 김현우 소장, 그리고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이슬기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가끔씩은 이 경제 뉴스 뭐 몇 개 정리하는데 왜 4명이나 나와서 이러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이 좀 난감하긴 한데, 네. 예, 박 작가님, 네. 유류세를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내릴 수 있게 하자. 네. 석유값이 오르면 일단 유류세 내려서 대응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네. 이게 뭐 세일 폭이 정해져 있나 봅니다, 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좀 키우는 법을 통과시켜 보자 이러는 거죠. 네, 국회에서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유류세는요, 그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폭을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아무리 많아봐야 법정 세금의 30%까지만 깎아줄 수 있게 범위를 한정을 했었었는데, 네. 앞으로는 50%까지 깎아주려면 깎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처음 유류세를 내리기 전에 유류세를 보니까 이제 리터당 한 820원 정도였는데, 예. 지금 최대로 내려서 리터당 516원이 세금으로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50%까지 내릴 수 있게 되면 최대 368원까지 리터당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건 유류세율을 낮추는 범위를 결정한 거고요. 실제로 내릴지 말지는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결정을 하는 거라서 정부가 지금보다 유류세를 내릴지 안 내릴지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정부가 세일 폭을 좀 더 키울 수 있게. 네. 안 그러면 매번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시행령으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재량권을 좀 더 달라. 그렇죠. 그런 얘기죠. 다만 국회가 그 범위는 정해주는 겁니다. 예. 100% 깎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30% 안에서는 정부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세일할 때는 국회에 도장 받으러 와. 그렇습니다. 였는데 네. 그 한도를 50%까지는 좀 저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발의된 법안 중엔 유류세 100% 깎자는 법안도 있긴 했는데, 예. 그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정부가 빨리빨리 국회 안 열릴 때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속도감 있게 하려는 취지이기는 하나, 네. 자꾸 이렇게 시행령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네. 그럼 국회는 뭐하러 있냐 그러면. 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 시행령에서 너무 재량권을 많이 가져간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렇죠. 뭐 그건 그거고, 아무튼 네. 유류세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이제 리터당 뭐 한 1,900원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네.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당장은 아마 꺼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혹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또 꺼낼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또 마침 국제 유가는 조금 좀 내리는 추세인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어제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브렌트, WTI, 두바이 이런 3대 원유 가격이 조금씩 떨어져서 배럴당 $100 선에 네. 살짝 걸쳐 있어요. 근데 뭐 예. 여전히 비싸긴 합니다만 최근 며칠 동안 내리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게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지금 이 유가가 내리고 있는 이유를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한데, 너무 올라서 살짝 조정이 되는 단계로 보는 쪽도 있지만, 네.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지금 국제 유가가 내리는 걸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해석을 합니다. 집값도 이런 해석이 나누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살 거니까 기업들이 제품을 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공장 돌리는 데 필요한 석유를 안 사가려다 보니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걸 뭘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다양한 경제 지표들 중에 제조업 PMI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 네. 예. 요거는 제조업 회사들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이런 거 저런 거 막 물어봐가지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에 대해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 묻는 통계 자료입니다. 예. 응답자의 주관이 들어간 조사라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이 조사 결과에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0부터 100까지 수치화를 하는데 보통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걸로 본다는 건데 요 며칠 사이에 미국이랑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7월 PMI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걸 봤더니 미국만 50을 살짝 넘겼고요. 미국은 경기 좋을 것 같고 좀 떨어진 겁니다. 전달에 예. 비해서. 예. 유럽하고 중국은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중국은 6월에 50을 살짝 넘겼는데 7월에는 50 밑으로 다시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경기를 좀 안 좋게 보고 있구나. 제조업 구매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네. 해석을 하고 있고. 제조업 PMI 지수를 보니까 그렇다는 게 1번. 그렇습니다. 예. 2번 구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방에 감초가 있다면 산업 현장에 구리가 있거든요. 많이 쓰이죠. 네, 어디서든 쓰이는 게 구리라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뭘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구나, 경기가 좋아지는 거구나라고 신호로 보고요. 예.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라는 신호로 해석들을 합니다. 네. 구리 가격이 한창 오를 때 가격을 보면 지난 3월에 톤당 $10,000를 넘겼는데 지금은 톤당 7,800달러 정도 하거든요. 네. 20% 이상 내린 거죠. 물론 이런 지표들이 늘 맞는 건 아닙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준비한 뉴스였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치는 경제 지표들도 꽤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국제 유가도 좀 내려가는지는 모르겠고 네. 그러나 정부는 그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재량을 좀 더 주시오라고 네.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거죠? 통과시켰습니다. 이율세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슬기 기자님, 네. 증권업계가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 자칫하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해달라. 예, 사실 이게 지금 15년 된 문제인데요. 예. 법인 지급 결제업이 대체 뭐길래 그러느냐 하실 텐데 우리가 월급날이 되면은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 나는 증권사 계좌로 월급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증권사는 법인 지급 결제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회사가 판매 대금을 지급을 하거나 예. 월급을 송금하는 걸 법인 지급 결제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회사 통장을 예. 증권사 계좌로는 쓰면 안 된다. 예. 아, 이 법인 지급 결제가 은행은 되는데 예. 증권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이건 좀 불공평하다, 풀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예. 이렇게 요구한 게 2007년부터니까 벌써 15년 된 문제인 겁니다. 굳이 왜 또 증권사 계좌로 하십니까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예. 아니 증권사 계좌도 입출금 다 되고 예. 또 하루만 넣어두면 그래도 꽤 이자 주는 예, 것랑 예. 연결도 시켜주니 예.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은행 통장으로만 써야 됩니까 하는 또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예. 어쨌든 그동안 뭔가 안 풀어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풀어줬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왜 그동안에는 막아놨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2007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적으로는 증권사도 지금 이게 법인 지급 결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 그렇다면 왜 막아두냐 하면은 증권사가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고객이 돈을 찾으러 오면은 언제든 돈을 돌려줄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이 예금을 맡기면 그 일부를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에 꼭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증권사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자금이라는 게 가뜩이나 규모가 큰데 예. 증권사 상황이 안 좋으면은 돈을 못 줄 수가 있다. 이런 우려인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은산분리 원칙이 여기에서 또 나오는데 네. 그 은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법적으로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삼성은행은 없죠.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급할 때 은행에서 예. 쉽게 대출하고 막 이러면은 사실상 사금고가 된다. 예.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가 법인 지급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아하. 사실상 은행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삼성증권은 있는데 예, 삼성증권이 있으니까 증권을 통해서 은행 같은 근데 업무를 볼수 있는 삼성은행처럼 되면 이 삼성이 은행 갖는 거네? 라는 생각을 그런 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은행을 가진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을 텐데. 당연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증권사만 겨우 하는 회사인데요 라고 하는 증권사는 예. 아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도 못하게 합니까 하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실제로 이제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에서 조금 약간 발언을 그렇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 지급결제망이라고 하는 게 그 금융결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하는데 예.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우리가 10만 원을 보내면 B은행 통장에 있는 분 방금 누가 돈 보냈네 하고 바로 꽂아주고 바로 현금으로 뽑을 수 있잖아요. 예. 실제로는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보냈다 치고 맞습니다. 보냈다 치고 그냥 손님한테는 돈 드리고 나중에 우리 자정쯤 돼서 우리끼리 알아서 결산하자 하는 게 이제 그 금융결제망인데 은행들이야 아유 설마 저 A은행이 돈 안 주겠어? 망하겠어? 하는 것 때문에 믿고 하지만 K증권? 얘네는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못 끼워주겠다는 거죠. 은행들은 불안해서. 네. 그런 건데 증권사는 뭐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그 입장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은행의 반대가 아주 큽니다. 금융결제회를 보면은 내부 규정을 바꾸는 권한을 이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회에는 은행 사람들이 추천한 인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은행 입장에서는 법인 결제를 증권사에서도 풀어주면은 증권사가 금리를 아무래도 더 쳐주니까 고객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 있다.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증권사에서는 지금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에서도 다 이제 법인 지급 결제를 하고 있다. 증권사보다 덩치도 작고 자금력도 약한데도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우리도 하는은 아니지만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에 예탁금, 고객이 맡긴 돈을 100% 맡긴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도 돈을 못 돌려줄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탁금을 100% 외부, 즉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기 때문에 모회사의 사정으로 자금을 막 유용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사금고처럼 할 수가 없고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진다. 이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그냥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증권사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야, 이 은행 얘기 들으면 은행 얘기 맞는 것 같고. 삼성은행이 출범해도 됩니까? 맞는 것 같고. 증권사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 차단돼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증권사들은 굳이 법인 통장을 쓰려는 이유가 이게 목돈이 오고 가서 괜찮은 고객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모시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돈벌이도 좀 될 것 같은데 왜 못하게 하나.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고객이 이제 일단은 크게 늘어나는데 뭐 어떤 회사가 월급 통장을 증권사로 한다 하면 일단 그 직원들이 다 증권사 계좌를 트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한번 이제 계좌를 트게 되면은 계속 거기서 거래를 하게 되니까 잠재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월급 통장 자체로도 꽤 수익이 좋다라고 하는데 월급 통장이라는 게 보통 이자가 거의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 돈으로 다른 데 굴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증권사 입장에서 업무 보기도 좀 편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모주가 워낙 핫했다 보니까 잘 됐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회색 돈으로 공모주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이거를 보고 법인개미라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당시에 증권사가 법인 지급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회사가 증거금을 직접 증권사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가상 계좌에 증거금을 넣게 하고 증권사가 수작업으로 직접 입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항상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법인 지급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은 이런 번거로운 작업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이 2천억 정도가 그냥 늘 통장에 있으면 이거 공모주 투자하시죠? 라고 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증권사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예스만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해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군요. 김현우 소장님. 전 세계가 전기차를 사면 다들 혜택을 주기는 주는데 그렇습니다. 그 혜택이 나라마다는 좀 달라요. 네. 그런데 미국은 전기차 사면 주는 혜택을 일단 좀 늘리고 있다. 네. 최근에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있군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기차 살 때 차종별로 일정 금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선착순으로 그냥 차값을 좀 깎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차값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뭐 줄여주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게 되면 내연기관차가 내야 되는 뭐 각종 세금들이 일단 면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구매할 때는 뭐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연말정산할 때 세금 깎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결국은 뭐 차값 줄여주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특이한 거는 내가 사려는 전기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연간 20만 대를 넘게 팔면 그때부터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점점 미국이 줄어들다가 그랬어요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20만 대를 넘어서는 분기부터 대략 6개월 후에는 아예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때 차를 사면. 그 회사 차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테슬라가 20만 대를 다 팔면 네. 20만 대 다음부터 사는 고객은 나는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20만 대를 넘겼기 때문에. 네, 그 회사는 20만 대를 넘겼으니까 다른 회사 가서 사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테슬라 전기차 사면 미국에선 보조금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것도 이런 이유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 20만 대의 제한을 폐지하고 세금도 더 깎아주자. 그리고 대상 차량도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 전기차까지 확대를 하자라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를 했어요. 네.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승인 받아야 되지만 뭐 민주당이 어차피 하원 장악하고 있어서 문제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에게만 희소식이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 수혜에서 요번에 제외됐습니다. 미국이 왕따를 시킨 건데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조건에 두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어디서 캐내느냐. 네.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 광물들 있죠. 이걸 어디서 캐내고 또 그걸 캐내서 어디서 만들었느냐. 요걸 따져보는데 캐낸 곳이 미국이나 네.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캐내거나 아니면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배터리를. 예. 와, 그러면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는 보조금 안 준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예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망에서 제외된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확대해가지고 전기차 보급은 조금 확산을 시키고 속도를 붙이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중국은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에 중국은 안 됨 이렇게 쓰기는 민망하니까 거의 그렇게 쓴 미국이나 거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캐내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건데 네. 어디 엉뚱한 아프리카 어떤 국가에서 막 리튬 나오고 그러면 그거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은 그렇죠. 중국 막으려고 했던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그렇게 혜택을 좀 늘리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친환경으로 좀 더 가겠다는 듯 같고 예. 유럽은 오히려 전기차에 주는 혜택을 그런데 줄이고 있습니까? 네, 줄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뭐 줄이거나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몇 개 나라 예를 들어드리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대략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24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보조금 제도를 최근에 종료를 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살 때 부가세 면제라든가 뭐 통행료와 주차료도 깎아주고 네. 그다음에 버스 전용 차료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다닐 수도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전기차는 버스 차선 달린다?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큰 혜택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러니까 그런데 유럽도 원칙도 없고 아무튼 그런데 이 혜택을 이제 없앤다라고 예. 발표를 했어요.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이유인데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줄이거나 폐지가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나서서 내연기관차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아예 없애기로 결정을 했고요. 유럽의회 같은 경우는 2035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아예 금지한다라는 법안이 통과는 됐는데 네. 전반적으로 각 국가들은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뭐 줄이거나 없애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유럽은 전기차를 다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까? 이걸 전기차를 미워한다기보다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충분히 높아졌다. 사실 보조금이나 혜택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이 판매를 늘린다, 뭐 촉진한다 이런 거보다는 네. 보급 확대를 위해서인데 이제는 혜택 굳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정도로 대중화가 이뤄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입장인데 그래도 사기 전에 버스 전용차로 다닐 수 있다고 해서 팔았으면 그 차 폐차할 때까지는 그 혜택을 유지해야지. 아니 물론 제가 노르웨이에서 뭐 버스 전용차선 탈 일은 없습니다만 네. 갑자기 이렇게 법을 바꾸면 그렇죠. 억울하죠.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네. 어쨌든 이렇게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이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다른 것들도 이유가 거론되고 있어요. 일단 전기차 전환을 계속 가속해서 속도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과의 패권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으로 이 자동차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과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국 때문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휘발유차, 경유차 엔진 만드는데 장점이 있는데 네. 전기차 모터로 바꾸면 네. 독일차나 중국차나 뭐가 다르냐?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서의 기술력은 결국은 배터리인데 그럼 배터리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오고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장악을 했느냐 보면 사실은 유럽은 5손가락 안에도 못 들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아시아권에 대한 배터리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중국이 이미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세계 시장에서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우리나라, 그 다음이 이제 일본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후발주자로 유럽이 나서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비용도 문제인데 이미 중국이 저가 배터리라든가 저가 자동차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각종 원자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특정 국가의 편중이 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공급망이 꼬이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이런 것들을 수입해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이번에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르노그룹이나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CEO들도 네. 이런 전기차 확산에 대해서 조금 우려나 불만 목소리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보다 이게 적지 않다. 전기차가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르노그룹 CEO가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서 전기차를 더 이상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폭스바겐 CEO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생산해봐야 네. 그건 의미가 없다. 속도 좀 늦추자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너무 전기차 쪽으로 몰아가지 말자. 맞습니다. 내연기관을 갑자기 이렇게 확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뭐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구축하는 그 방향은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는데 예. 나라마다 상황에 맞춰서 또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런 느낌이 들죠.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야 이거? 3일 정도면 드셨네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유럽의 친환경 다이어트도 네, 그런 고비를 맞고 있다. 그렇습니다. 김 소장님 준비한 소식 하나 더 보죠. 네. 해외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네, 여행을 갔던 그 나라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들어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깨끗하게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 깨끗한지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 나라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들어와서 입국할 때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요 과정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제보가 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베트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떼가지고 공항에 와서 네. 항공사 직원에게 보여줬더니 예. 항공사 직원이 이거 현지어로 돼 있어서 베트남어로 돼 있어서 이건 안 됩니다.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내일 비행기를 타세요라고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접근하더니 네.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해결을 해드리겠다. 택시에 타셔라 해서 인근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네. 그 병원에서 음성 확인서를 영문으로 끊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영문 확인서만 받아준다는 아닙니다. 거죠? 검사는 했습니다. 하고. 예. 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현지어로 되어 있어도 문제 없더라. 검사 방법에 대한 항목만 영어나 국문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입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거기 항공사 직원이 잘못 안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심되는 건 항공사 직원과 브로커와 병원이 짜고 사람이 비행기가 시간이 다가오니까 급한 마음에 네. 당황하는 걸 노려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우려된다. 라는 제보가 항공사 직원이 이걸 핑계로 안 태워주면 어떻게 우리 의심할 수도 없고 참. 예. 예, 이슬기 기자, 박세원 작가, 김현우 소장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